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갑수입니다. 6월 평가원 시험이 이제 현실적인 딱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6월 평가원을 꾸준하게 잘 준비해온 학생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나 아니면 지금까지 1년의 상황들을 본다면 제대로 준비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3월 모의고사 같은 것도 한번 연습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인터넷으로 했고 4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봤지만 학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습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3월에 보다 4월에 학교에서 시험을 보니까 좀 더 긴장이 많이 됐다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럼 6월은 어떨까요? 응? 자, 6월 시험 딱 뭐냐면 수능 6월, 9월 수능이 있죠. 네. 6월에는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있겠죠. 그다음에 검토위원이 있죠. 그것도 이제 선생님입니다.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도 뭐 출제 교수, 교사, 검토위원. 수능은요 6월은 이제 있습니다. 아마 6월이 여러분 시험 볼 때 아마 6월이 사실은 진검승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6월 달에는 9월 달에는 고3 순수 재수 N수에다가 반수생이 들어오거든. 예, 진검승부예요. 예, 그러니까 9월 달에 나와 있는 성적이 거의 수능에 이제 직결되는 이런 모양이에요. 실제 원래 6월은 보통 6월은 이제 문제 유형을 좀 많이 보여주고요. 9월은 보통 난이도를 맞춰요. 근데 요즘부터 이것도 약간 끼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맞추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출제하신 분의 일부와 여기에 출제하신 분의 일부 또 새로운 뭐 뉴 이렇게 합해서 출제진이 맞춰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 3월달, 4월달만 봐도 긴장했지 않습니까? 왜? 딱 옆에 하고 경쟁자가 있다 보니까 긴장이 되지. 그런데 이 6월은 어떤 정도로 긴장되냐면 사실 6월은 평가원 시험이라 6월과 9월은 평가원이 내는 거지 우리나라가 내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평가원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국가기관이 아니고 사설기관입니다. 사설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곳이 아니고 개인 회사입니다. 회사, 연구소. 국가가 이 평가원에 문제를 의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만? 여기만. 예. 그래서 이 평가 수능은 국가교육부 주관이 될 것이고 요거는 평가원 주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또 뭡니까 출제 교수도 연습도 하고 여러분도 연습도 하고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도 좀 파악을 해서 좀 수능 낼 때 좀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 보면 돼요. 솔직히 원래 학력고사 때나 아니면 2001년, 2년까지는요 이런 평가원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 시험 한 방으로 끝났어요. 앞에 있는 거 없었어요. 네, 요거는 본인들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난이도가 완전 바뀌는 경우는 이제 여기 출제진이 이제 안 들어가고 갈아엎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마 올해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작년도 그랬지만 재작년에 좀 그 수능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면 요 내신 분이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근데 문제는 6월 달에 시험 보면 일단 첫 번째 일단 문제 푸는 뭐야 연습이 안 됐죠. 두 번째 앞에서 이미 수능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 말고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문제하고 내신 문제를 거의 구별을 못해요. 거의 똑같아 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만 많이 푸는 학생들
이 학생들. 또 연습이 또 많이 부족하고. 세 번째, 그래도 보세요. 6월은 평가원이 주관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이 수능 내는데 연관이 돼 있으니 아무래도 평가원 문제, 이것도 평가원 문제니까 수능에 대한 점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부담감 이게 들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 안 들죠? 현실감 못 느껴서 그래요. 근데 점점점 날짜 다가가면 이 박동소리가 뛰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안 뛰는 애들도 전날 밤에 막 심장 뛰면요. 그 다음날 시험 그냥 망친다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이게 수능은요. 수능 평가원은 심리적인 게 엄청나게 많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 심리적인 것을 뛰어넘으려면 원래 이 심리적인 것을 좀 뛰어넘으려면 그 전제가 될 때는요.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충분한 연습. 어떤 학생이 시험날 너무 긴장합니다 하는데 긴장도 괜찮습니다. 어떤 긴장? 적절한 긴장 있죠. 우리 권투 선수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느낌의 긴장은 좋은데 너무 긴장을 한다든지 너무 긴장이 풀어진다든지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을 제 생각에는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잘 못 볼 것 같습니다. 제 학생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 됩니다. 일단 풀고 시험지 막 불에 태우고 화영시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딱 풀고 난 뒤에 했을지 보지 말고 답만 체크한 뒤에 다시 풀어본다. 풀어봐서 잘 풀리면 괜찮아요. 다시 풀어도 안 풀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날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시간 안배입니다. 이거는 꼭 좀 지켜주세요. 자, 1, 2등급은 빼고 3등급부터 이하는요. 여기 있는 지문 중에 꼭 하나는 못 풀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화작문과 문학에서 지문을 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이 비문학에서 일단 한 지문을 버립니다. 버린다는 말은 안 푼다는 게 아니라 버리고 나머지를 최대한 빨리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시간 남을 때 뭡니까? 버린 지문을 풉니다. 이 첫 번째야. 중요한 거 첫 번째. 지문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풀다가 어려운 문제도 뭡니까? 집착하지 말고 버리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버리는 거 훨씬 어렵습니다. 못 버립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 붙잡고 늘어지면 뒤가 다 착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못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3월 달에 시험지 있죠. 다시 꺼내서 아니면 작년 아니면 그전에 해봤던 수능 지문 꺼내가지고 풀면서 버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이 3등급 이하는 버리는 것만 잘해도요 2등급까지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붙잡고 늘어져서 맨 마지막 지문 못 풀고 이러면 맨 마지막 지문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지 또 하나, 그러니까 버리는 거 잘한다. 세 번째, 갑자기 평소와 다른 순서로 풀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시험 당일날은 평소와 불구하고 완전 다르게 하는 순간 한번 해보세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최악의 점수를
그날 받게 될 겁니다. 최악의 점수를 그날 받게 된다고. 최악이 뭔지 만나고 싶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최악을 느끼게 됩니다. 재수 준비 딱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뒤에서 붙어가면 시간 전혀 못 잡아서 정말 그나마 못하는데 거기서 더 못합니다. 1층까지 떨어지는데 지하 5층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게. 그 시험 날에는 그 순서대로 하고 또 속도도 지나치게 원래 자기의 속도를 뛰어넘어서 너무 빨리 달리면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풀다가 지문 하나는 먼저 버리면 시간이 더 세이빙돼요. 고민하다가 버리기보다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거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딱 버리고 뒤에 먼저 풉니다. 그리고 푸는 도중에도 어려운 문제는 버립니다. 더 중요한 거 버렸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 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 푼 뒤에 다시 돌아가서 이런 것을 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갑자기 평소와는 다른 순서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선생님, 그러면 1, 2등급은 1등급이나 2등급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등급은 원래 하듯이 하세요. 원래 푸는 방법 하세요. 못 보면요. 그러면 9월 달에 교정시켜 줄게요. 알겠죠? 일단 6월은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근데 2등급이 있죠. 2등급은 시간 안에 지문은 다 봐요. 시간 안에 지문은 다 보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지문 버리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2등급은 하지 말고 문제 버리기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쌤하고 수업을 배웠던 우리 학생들은요 수업 속에 반대로 화작문 배웠죠? 예, 화작점을 올려주죠. 강의 봤죠? 그 방에 꼭 보세요. 바로 효과 봅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예, 문법 배웠죠? 예, 다음에 그 문법 지문 있는 것은요 나중에 따로 올려서 지문 있는 것만 모아서 푸는 것도 알려주겠습니다. 예, 일단 그것만 해도 제 생각에는 아마 화작문에서는 쌤 수업을 제대로 앞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1개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다 맞거나 1개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에서 시간을 최대한 세이빙해야 됩니다. 이때 문학은 쫄 필요 없는 게 어렵고 낯설 데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EBS 나온 작품이 있을 때는 최대한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요. 예. 아까 말한 대로 비문학을 잘 지켜주시면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연습이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따 끝나죠. 끝나고 나면 제가 해설 강의를 해줄 거예요. 해준 뒤에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좀 받을 겁니다. 상담을. 왜냐면 한번 받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생님 이번 시험에 내가 이래서 너무 괴로워요. 전에 이랬는데 괴로워요 라는 상담을 쫙 받았어요. 제가 그 상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학생들 쭉 모아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 상담에 대한 내용을 말해줄 생각입니다. 어때요? 괜찮겠죠? 예. 그럼 여러분이 근데 왜 다른 애들 들으면 못하고 다른 애들 들어야죠. 왠지 아세요? 다른 애들도 공감을 하거든요. 자 봐. 여러분 하나의 문제점을 내하고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만 보지만 다른 애들 상담까지도 같이 보게 되면 오 저런 경우도 있구나. 새로운 걸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점수가 좀 안 줘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요. 예. 나의 문제점이 뭔가 학생들이 말하는 문제점이 뭔가를 계속 고쳐서 9월 달까지 어떻게 해나갈까 그 진도 계획을 세워줄 테니까 6월 달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시험 보세요. 제 수업도 이번에 쌤 제자인데 만나기로 했는데 걔는 지금도 연락 오는 애입니다. 경희대 의대 다녔는데 걔는 원래 좀 공부 좀 잘하는 애인데 국어가 그렇게 안 좋았어요. 국어 맨날 4등급이에요. 4등급. 그래가지고 대치동에 있을 때인데 4등급인데 제 수업을 들어왔었어요. 왔는데 6월 달에도 4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당장 끊어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안 거예요. 뭐라 썼을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번 시험에 점수가 안 올라도요. 이게 중요합니다. 안 올라도. 점수는 안 올랐지만 전부 다 푸는 게 훨씬 좋아졌고 맞고 틀리고가 눈에 잘 보였어. 비록 점수는 안 올라가도 일단 전부 다 훨씬 잘 일으켜 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내가 정말 약속할게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 학생이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딱 올라간 게 느껴진다. 체화가 덜 돼서 그렇다. 올라간다. 그래서
해서 9월에 2등급인가 찍고 예, 수능에 1등급 찍었습니다. 근데 걔가 그토록 믿었던 수학이 잘 안 나와서 의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재수를 하면서 저를 또 찾아왔어요. 왔는데 이제 수학 때문에 못 가니까 자기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6월 평가원 시험 볼 때 아예 밤에 잠을 안 자더라고요. 걔가. 여러분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자고 시험 봤어요. 그랬더니 9가 2등급 넣은 거야. 딴 건 다 1등급 넣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지 했냐니까 최악의 상태는 몇 점 나오는가를 보고 싶었다. 근데 9는 역시 잠 안 자고 하니까 점수가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9는 조절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어쨌든 그 학생이 그때 1등급 받은 이유는 아까 잠 안 자는 2등급 말고는 나머지 다 1등급 받았어요. 했어요. 결국은 이제 의대를 갔는데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시험 점수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보세요. 점수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잘 넣으면 땡큐, 안 넣으면 가슴 아플 수도 있지만 나는 시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다. 시험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배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점수가 안 나와도 전부 다 잘 읽히고 맞출 건 맞추고 못 맞출 건 못 맞추는 이런 상태가 되면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전부 다 많이 오르면 뭐야? 겸손하게 까불지 말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요걸 딱 지켜서 일단 6월 시험은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쌤이 수업 중에 화작문도 해줬고 문법 해줬죠. 예. 화작에서 흔들림 없이 딱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화작문을 20분 안에 통과가 딱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문학을 풀 때는 EBS에서 봤던 건 최대한 빨리 나간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에서 뭡니까? 읽으면서 그때 동시에 문제와 함께 처리를 해 나가는데 아까 3등급 이하다 하면요 하나 정도는 뛰어넘고 먼저 싹 다 풀고 돌아와서 읽으면서 그때 풀게 되면 문제도 더 맞추고 시간도 세이빙 될 겁니다. 그다음에 2등급은 그렇잖아. 2등급은 다 풀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쫙 다 풀어도 됩니다. 대신 문제가 안 풀리면 뛰어넘어라. 3점짜리 이상한 거 도저히 이해 안 된다. 3점짜리는요 이해 안 되면 넘어가야 됩니다. 왜? 지문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3점짜리는 안 풀린 겁니다. 3점은 지문이 완전히 이해가 돼야 풀린 거예요. 그런 버리는 것도 실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지금부터 너무 긴장하지 말고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그런 상태로. 자, 여러분 선생님 겨울방학 때 강의할 때 목소리하고 지금 목소리하고 들어보세요. 자, 어때요? 달라졌어요? 같아요? 아마 똑같은 거 아니면 목소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변해요. 이미 몸에 뱄어요 그게. 여러분도 마지막 수능 때까지 선생님이 끝까지 같은 모습으로 일관되게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번 시험은 일단 나 자신의 수준을 본다. 여기는 재수생과 N수생들이 같이 시험 보기 때문에 이제 전국 단위에 진짜 내 시험 성적을 보게 되는구나. 위치 파악을 한다. 비록 안 좋게 놓으면 그 안 좋게 놓은 데 맞춰서 뭡니까? 다시 계획을 짜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일단 시험을 보십시오. 편하게. 예. 편하지만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예. 본 뒤에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아까 상담 던져서 그런 것을 멘트를 날려서 그 다음에 해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때 옆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종이 넘어간다고 같이 넘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나중에 보겠다. 일단 최선을 다하는 내 자신만을 보고 시험을 보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시험 끝나고 머리가 핑 어지러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점수가 안 좋아도 그렇게 한번 푸는 걸 꼭 한번 권해드립니다. 6월달은 내 최대치의 노력을 해야 그 다음에 9월에는 어떻게 할까 감이 오니까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끝난 뒤에 또 제가 TC 영상 찍을 때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또 다른 그룹 또 영상은 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을 건데 위기가 기회입니다. 흔들려야 찬스가 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마음속에 그거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이번 시험도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